네, 안녕하십니까. 밑돌세 인사드립니다. 미국은 국토 면적이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특히 중서부 지역은 대한민국 몇십 개를 복사붙이기 하고도 남는 그 광활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활한 땅이 있지만 문화적 편의시설이나 회사들은 대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대도시에 가깝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땅이 아무리 넓어도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땅은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할 수 있다 싶겠지만은 사실은 좀 더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까운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2007년에 미국은 경기 침체를 겪게 됩니다. 당시에 경기 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움직이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시장도 침체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의 주택 건설이 거의 전면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미 건설되는 건물들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빼거나 건설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설이 중단된 건물들도 많았고, 가까스로 완공된 건물들은 고스란히 현금 부자들이나 부동산 투자업체에게 헐값에 팔려갔습니다. 이마저도 일어나지 않은 지역은 유령 도시처럼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쟁통에도 아기가 생기듯 경기 침체에도 야스오는 계속됩니다. 그 힘든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인구는 계속해서 느는데 2007년 경제위기 때 중단된 주택 건설로 주택 신축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주택 건설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조금씩 부족 문제는 심화됩니다. 전문가들은 2024년 현재 수요에 비해서 500만 채에서 심하게는 2천만 채나 주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5년대 들어와서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월초 통장에서 공과금 빠지듯이 캘리포니아를 급속도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주마다 세금 정책이 다르고 다른 정책도 다 다른데, 캘리포니아는 세금은 세금대로 높은데 학교나 도로는 개판이지, 위험하지, 더럽지,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학교에서 애들 성전환 동료나 이상한 거 가르친다면서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 캘리포니아처럼 상대적으로 비싼 동네 살다가 살짝 저렴한 동네로 가니까 갑자기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현금 부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주 지역의 집값과 물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주를 오기 때문에 사회 기반 시설, 학교, 소방서, 경찰서는 물론이고 주택 신축 속도가 지역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미스터 존슨 씨가 유타에서 나고 자랐어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지역 연구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근실하게 일하면은 원래는 나이 27 정도 되면은 오래된 낡은 집 하나 정도 사면서 내 집 장만이 가능합니다. 그래, 보통은 성금으로 집값의 4%는 내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은행 돈으로 메꾸고 집을 사면 되는데, 갑자기 캘리포니아 사람들도 같은 집을 사고 싶다고 하면서 입찰 경쟁이 붙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은 현금이 많으니까 성금으로 20%를 내고 산다 하네. 물량 앞에 장사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미스터 존슨 씨는 그 집을 못 샀어. 그래서 존슨 씨가 하는 생각이, 아니 캘리포니아 인마들 이거 떼굴수로 몰고 와가지고 물가를 올리고 말이지, 기존에 있는 집들은 다 빨아먹고 내 봉급은 그대로고 죽겠네 하면서 미스터 존슨 씨의 내 집 장만의 꿈은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절대 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양반들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지만은 기존의 시민들은 그런 고초를 겪는다는 것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대 말 팬데믹 바로 이전에 부동산은 초호황을 이룹니다. 이 경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서민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내 집 장만을 하기 시작했고, 앞서 말씀드린 캘리포니아 이주자들을 포함해서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건축회사들도 엄청나게 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파로 미국 전역에 주택을 짓는 핵심 재료 목재와 콘크리트가 완전히 동인하면서 건설이 몇 달간 지체됩니다. 그러면서 주택 건설은 또다시 인구 증가에 뒤처지면서 격차는 벌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와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팬데믹 이후로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자연스럽게 주택대출 이자율도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출받고 해서 방 4칸짜리 주택을 한 달에 200 정도를 집값으로 은행에 갖다 바쳤다고 하면은 이제는 똑같은 집을 450이나 바쳐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 사는 게 부담스럽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건설 회사들의 신축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급은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점을 건축 회사들이 역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미국은 상위 10개의 메이저 건축 회사가 50%가 넘는 주택 건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은 건설 회사들도 활발하게 집을 지어서 공급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거대 건축 회사가 괜찮은 땅은 전부 다 사들이는 바람에 소규모 건설 회사들은 남은 찌꺼기 땅에 집을 짓습니다. 메이저 회사들은 노른자 땅에 대규모로 집을 지으니까 가격이나 공급을 지금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리를 올리자 메이저 건축 회사들은 오히려 정부의 높은 세율을 역이용해서 독점을 늘리는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임마 이것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만약에 정부에서 측정한 금리가 만약에 7%다. 그러면은 메이저 건축 회사들은 지금까지 벌어놓은 막대한 자본이 있으니까 주택 구매자들에게 3%대 이자율로 직접 대출까지 해줍니다. 그러면은 작은 건설 회사들은 이렇게 출혈까지 하면서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작은 건설 회사들이 건설 대기업 회사들에 흡수되는 사례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 메이저 건설 회사의 칼춤에 모두가 놀아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 이건 솔직히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처럼 두려워서 아무도 꺼내지 않는 말입니다만 그 존재는 바로 투자 회사들의 독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가 아마존, 테슬라, 애플 그런 회사라고 하겠지만은 증권가에 조금이라도 발 담근 양반들은 블랙록, 블랙스톤, 블랙핑크는 아니고 뱅가드, 레슈왑 같은 그런 투자 회사들을 잘 알 겁니다. 사실은 이 생소한 이름의 투자 회사들이 미국 경제, 더 나아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투자 회사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무서운 점이 일단 만약에 어디 신도시를 건설한다 그러면은 현금으로 엄청난 수의 신축 건물을 입찰합니다. 만약에 개인이 실제로 자기가 살기 위한 집을 신축한다고 한다면은 이 옵션도 넣고 저 옵션도 넣고 해가지고 뭔가 원가보다 좀 더 비싼 가격에 계약을 하지만은 투자 회사들에게는 이 신축 주택은 그냥 투자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완전 무옵션 깡통 상태의 신축 주택을 마구마구 사재기 한 다음에 완공이 되면은 렌탈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월세 건물로 전환시킨 다음에 그 지역 월세 금액도 컨트롤하게 되고 집값도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도 부동산 문제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부동산도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단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해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양 진영의 두 후보 어느 하나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2007년도에 신축을 중단했던 게 10년 후에 훅폭풍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팬데믹으로 인한 신축 중단이 또 미래의 훅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에 있을 후폭풍 바로 직전에 올 기회를 잡을 것이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또 폭풍 속에서 거대 자본의 돈놀이에 놀아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한국도 비슷한 현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의 주택 공급이나 부동산 상황에 대한 댓글을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자본과 힘의 천장 아래에서 아둥바둥 사는데 우리끼리 길에서 우리끼리 온라인상에서 싸우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말라구.